드렸는데 끝나고 나서 나머지 정상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비코제 퍼스픽 사업 열심히 하고 있는 서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저 처음 보시는 분? 죄송합니다. 제가 손 들라고 말씀드려요. 오늘 처음 저를 보시는 분들 너무 반갑다고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보고요. 오늘 미라클 그룹의 첫 번째 그 스페셜 세미나에 제가 이렇게 초대가 됐는데, 초대해 주신 우리 크라운 로얄 박성환 사장님, 크라운 로얄 우리 송현아 사장님, 크라운 노성주 사장님과 또 이렇게 다이아몬드 사장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오늘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왔다는 분 계세요? 어디 가려니까 날도 덥고 뭐 여기 시원하고 그래서 그런 분 안 계시죠? 네. 오늘 여러분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이 자리에 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송현 사장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그 성공 스토리라는 걸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감히 성공이라는 걸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성공이라는 걸 했다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제가 성공한 사람 같아요. 이유는 이 대단한 세미나에 제가 초청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손지우 사장님 오늘 화나신 건 아니죠? 욕만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손지우 사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굉장히 동기부여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송현아 사장님 강의는 너무나 정말 멋진 강의 항상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저도 뒤에서 가슴이 뛰었고요. 노성주 사장님은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좋으신 분이고, 오늘 또 강의 내용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뛰었는데,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희망의 메시지를 드린다든지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제가 더 힘든 얘기를 해서 제가 저렇게 힘들었구나 이런 얘기를 해서 한번 다른 용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 회사 2015년도에 처음 이 회사를 만나게 됐고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성공이라는 건 뭘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떤 커뮤니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동기부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성공일까요? 어떤 게 성공일까요? 성공의 기준은 뭘까요? 우리 손지우 사장님께서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아까 부자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요. 사실 부자라는 건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이 부자가 되는 건 아니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부자고, 그리고 또 누군가 인생에 개입이 돼서 그 인생을 바꾸면서 내가 심리적으로 부자가 됐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다 부자 되고 싶으신 거잖아요.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 다 부자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원래 왔다 갔다 좀 해야 되는데 오늘 가운데 서서 하라고 하니까 가끔 이렇게 뒤로 돌고 할 테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너무 부자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떤 회장님께서 저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이건희 회장님 같은 분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혹시 나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뭐 다이아몬드라든지 금수저다 이런 분 계세요? 여기 계신가요? 그러면은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은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아니면 마크 주커버그 같은 능력을 가지면 된다. 혹시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렇죠? 그럼 우리 부자가 못 되는 거네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그런가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세 번째는 1번과 2번과 친구가 되면 된대요. 그러면 어떤 고급 정보라든지 내지는 어떤 뭔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혹시 나는 이런 분들과 친구다 하는 분 계세요? 그러면 부자 못 되는 거네, 그죠? 그러면 포기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 방법이 또 있어요. 3번과 친구가 되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지금 현재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어떤 회장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혹시 3번가 친구인 분? 한 분 계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우리가 부자 못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마지막 5번째는 예상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3번가 친구하면 된다라는 건데 부자 정말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는 이렇게 저랑 같이 뭔가를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분이 안 계셨어요. 근데 제가 아미코젠 퍼스픽이라고 하는 사업을 만나서 이런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잠깐 소개를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 뭐 보시면은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부자 친구를 한 명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아까 오프닝 해주셨던 하용수 대표님이시잖아요. 처음에 이게 2014년도고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은 술을 안 드시고요. 담배도 안 태우시고 저는 담배를 안 태우고 술은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랑만 먹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취미가 비슷해요. 술, 담배도 둘이 있을 때는 할 일이 없잖아요. 같이 바이크 타고 골프 치고 뭐 교회 다니고 이런 거를 같이 했는데 이 사진이 같이 바이크 타고 교회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교회 가면 가죽 잠바 입고 하이바 들고 둘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사진인데요. 이 부자를 만난 거죠. 근데 일단 여러분들은 이분이랑 친구가 됐다라고 한다면 일단 부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 친구랑 이렇게 골프도 치고 여러 가지 정보를 듣게 되죠. 제가 2015년도에 황영수 대표님을 처음 만난 건 아니고 저는 네트워크 경험이 지금 한 18년 정도 되거든요. 해필 왜 17도 아니고 18, 19도 아니고 18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횟수로 세보니까 18년 정도 되는데요. 2014년 정도에 황영수라는 분을 처음 만났고 저는 통신에 관련된 네트워크의 대표 사업자였고요. 대표님께서는 그때 다른 뭐 이름의 회사의 대표셨는데 저희 회사에 물류가 없으니까 그걸 제가 써주겠다. 대신 우리 통신을 런칭해 달라라고 하고서 만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통신할 때 아까 박선환 사장님이랑 잠깐 제가 뭐 몇 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약간 질문을 드렸어요. 이거 어떻게 볼 수 있냐고. 막 3천 몇 명 있고 막 5천 몇 명 있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냐 그랬더니 이렇게 눌러서 하면 된다고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5만 6천 명이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가 그 전에 비즈니스 할 때는 한 8만 명 됐었거든요. 통신할 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소득을 갖고 있었으니까 저를 같이 사업을 하자고 얘기 못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제가 되게 멋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전에 통신할 때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 거거든요. 너무나 멋진 모습일 겁니다. 저랑 같이 사업하셨던 박수연이라고 하는 분이 잠깐 같이 나올 텐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이랑 많이 다를 거예요. 이때 통신할 때 모습인데 이때가 더 멋있나요? 지금이 더 멋있나요? 지금 저도 많이 달라지는 상황인데 이때는 부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둘이 이제 전국 다니면서 강의도 했었는데요. 부산 가가지고 강의하고서 아침에 커피숍에서 사진 찍었던 모습 보여드릴 텐데 이때 박수현 사장님께서 본인이 너무 힘들다고 이때가 이제 허락받았으니까 개인회생이라는 걸 하셨었어요. 혹시 여러분 아직까지 난 개인회생 안 했다 그러면 성공할 준비가 안 되신 겁니다. 개인회생을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박수현 사장님께서 개인회생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도와달라고 그래서 부산 갔을 때 모습이고요. 아침에 타멘탐스라는 커피숍에 앉아있는 모습인데 저 지금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근데 이때 박수현 사장님께서 어떤 결단에 있어서 고민을 하실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때가 아침 9시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여기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들 얼굴 좀 보라고. 굉장히 바쁘게 걷고 있고 환하게 웃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런 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대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커피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인생을 영원히 살고 싶으면 네트워크 마케팅 정확하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리고 지금부터 웃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기적은 특별한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고 모든 분들에게 지금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받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이 앞에 계신 리더 사장님들은 그걸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럼 과연 기적은 무엇으로 받느냐? 여러분 웃으세요. 기적은 입꼬리로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인상 쓰고 있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누구에 대해 평가나 비교하고 우리가 신이 아닌데 누굴 평가하고 누굴 비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인상 쓰고 계시니까 기적이 안 오는 거거든요. 저는 항상 웃잖아요. 그죠? 예. 웃는 이유는 뭐냐면 기적을 받으려고요. 옆에 계신 분 보면서 한번 웃어보시겠어요? 그리고 웃으면서요 나쁜 얘기는 못해. 너 너무 냄새나.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정말 못생겼네. 이거 안 되거든요. 인상쌤도 너무 냄새나. 이게 되지. 웃으면서는 안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좋은 말 하시려면 웃으시면 됩니다. 저도 이런 시절이 있었고요. 이때 아미코제 퍼스픽이라는 회사가 화영수 대표님이 기존에 몸담고 있었던 회사를 인수해서 뭔가를 일을 만들 것이라는 이런 얘기를 들어요.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많은 멤버십이 있었고 또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선택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2015년도에 제가 몸담고 있었던 통신 네트워크 회사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문을 닫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좀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례가 3번 있었는데요. 제가 몸담고 있었던 회사 그냥 문 닫는 날 아침에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한 회사는 예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그냥 문을 닫았죠. 그리고 며칠 전에 메리케이라고 하는 회사가 사업자들에게 전혀 상의 없이 하루아침에 그냥 철수를 결정한 겁니다. 근데 저도 그런 거를 겪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 많이 했었죠. 그리고 그 전에 황 대표님께서 저에게 같이 비즈니스 하자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리더 사장님을 만났는데 화영수 대표님을 미팅을 했대요. 그랬더니 대표자 마인드가 너무 좋아서 대표 마인드가 너무 좋아서 사업을 결정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장님 외람되지만 대표 마인드가 좋은 거랑 사장님의 사업이랑 어떤 관계가 있죠?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대표 마인드도 좋고 그리고 회사의 비전도 있대요. 제가 또 한번 여쭤봤죠. 회사의 비전이 좋은 거랑 사장님 사업이랑 무슨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좋은 회사는 사장님이 돈 많이 버는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꼭 잊으시면 안 되겠다고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저희 회사는 벌써 많은 소득자들이 나오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결정만 하고 액션만 하신다면 그런 소득자가 될 수 있다는 거 확실히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저는 아미코젠 퍼스픽이라는 회사를 2015년 12월 달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미코젠 퍼스픽 나름대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좀 보신 분들인데요. 좀 창피하지만 이렇게 몇 분 리더분들 왔었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 환경이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사업을 하시는 거냐면 저는 사무실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름이 아미코젠 퍼스픽이 아니었거든요.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좋지 않았던 회사인데 제가 그런 회사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저에 대한 신뢰라든지 확신이 없을 것 같아서 문현동 사무실 빌렸고요. 여기서 첫 사업 설명하는 제가 장면입니다. 이게 2015년 12월 달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좋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분들이랑 제가 봤을 때 들어오니까 심지어 향기까지 좋은 향기가 나더라고요. 그냥 들어와서 딱 보면은 사업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화요일 2시에 커맨포에버라는 미팅 지금도 하잖아요. 이걸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유는 뭐냐면 회사의 사업 설명을 듣게끔 모시고 오면 사업 설명을 하는 사업자분이 계셔야 되잖아요. 제가 처음 이 회사 왔을 때는 사업 설명을 하는 사업자가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업 설명을 듣게끔 해야 되니 화영수 대표님께 제가 커맨포에버를 만들어서 사업 설명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게 커맨포에버 첫 미팅이었고요. 제가 이 파트너분들 좀 많이 모시고 설명을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었고 또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파워트레이닝 이런 것도 진행했었고 여기 보시면 강재성 차장님도 계시고 여기 뒷모습 보이시죠? 이분이 이 당시에는 아미코젠이라고 하는 회사의 부사장님이셨고요. 아미코젠 퍼스픽의 공동대표님이 아니셨어요. 기대가 크셨던 거죠. 뭔가 안 됐던 회사니까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후원을 해주셨고요.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한영수 대표님이랑 항상 저희랑 시스템 같이 해주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감사했고요. 그리고 2016년 1월 23일 날 라마드 호텔에서 첫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이때도 아미코젠 퍼스픽이라는 이름은 아니었고요.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전자 검사도 없었고요.
그리고 맞춤형 솔루션도 없었고요. 그리고 미스터 포뮬러도 없었고요. 메모리 키퍼도 없었습니다. 세븐데이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효소 하나 가지고 사업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한번 사람들 모아봤죠. 여기 효소 영상 보이시죠? 이 효소 영상 하나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날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게 되냐면 이 세미나를 결정짓기 전에 박종화라는 분이 TV에 나와서 저는 2009년도에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희 자회사 박사님이라고 그러고 유전자 검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이날 이 효소를 보여드리고 올라가가지고요. 앞으로 유전자 검사를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가 탄생할 거라고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고생 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 얘기가 끝난 다음에 분당 차병원에 제가 이것 때문에 또 과대광고로 경찰서 갔으니까 성함 말씀 못 드리는데 어떤 박사님께서 앞으로 우리 의사들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아픈 사람들이 없게끔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날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날 사비로 했겠죠. 뷔페도 제공해드리고 세븐데이즈라는 걸 이때 만들게 돼요. 저희가 와서 그래서 처음 세븐데이즈를 만들고 이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날이 1월 23일이잖아요. 자, 오늘 식사 마음껏 많이 하시고 오늘 집에 가서 동영상을 찍으시라고. 그래서 저 지금부터 세븐데이즈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울을 딱 찍는 거예요. 몇 킬로인지. 그리고 1월 24일 날부터 시작하신 분은 일주일 후에, 그리고 25일 날 시작하신 분은 또 일주일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체중계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고 5kg 빠지신 분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100만 원씩 드리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혈압당뇨가 어느 정도 정상 수치가 되는 분에게 100만 원씩 드리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거거든요. 콜라겐도 드리고. 그래서 이 페스티벌을 하는데요. 이날 거의 한 400분 정도가 오셨었거든요. 라마다 호텔에. 그래서 뷔페도 맛있게 드시고 도션 그렇게 했는데 이러고 나서 한 달 후에 다시 세미나가 있었겠죠. 이제 한 달 있다가 2월 23일 날 다시 모였겠죠. 그리고 나서 도전하신 400분 중에 달성하신 분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나오시면 한 20분 정도 나오겠지라고 하고 또 이제 개인 사비로 100만 원씩 20명이면 2천만 원이니까 오늘도 여기 너무 좋은 장소에서 하시면 대관료 같은 건 리더사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그때 아마 제가 현금 서비스라는 거를 받은 것 같고요. 아무튼 뭐 팔 수 있는 거는 한번 다 팔아야 되겠다는 이거 투자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신 게 시간 투자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차비에 내시고 투자하신 거고 기회비용이라는 건 무조건 들어가야지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현금 이렇게 해서 신권으로 한번 마련해 봤는데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는데요. 몇 분이나 달성하셨을까요? 400분 중 7명? 저는 참고로 이날 이후에 서불안하는 별명이 생겼는데요. 300분 가까이가 달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씩이면 3억 정도의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어떻게 찍었나 봤더니 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딱 찍는데 보니까 뒤에 아령이 달려있어요. 이해하세요? 네, 아니면 모래주머니를 차고 계시고 아니면 끝났습니다. 화이팅 5kg 빠졌어요. 그리고 저울에 올라가시는데 약간 책상 옆을 이렇게 짚더라고요. 눈곱이 계속 흔들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신 분들이 많아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나머지 달성하신 분들은 제품으로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회사에다 말씀드려보겠다고. 너무 감사하게도 나머지 분들은 회사에서 시간이 걸렸지만 제품으로 다 이렇게 드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력 많이 했고요. 400명 정도 이렇게 참석하셨던 장면이에요. 열심히 했겠죠, 그렇죠? 근데 오신 다음에 이분들이 믿음에 대한 것보다는 그 사실에 대한 그걸 가지고서 평가를 많이 하셨거든요. 유전자 얘기하면은 이게 공상과학 영화 얘기라고 하고 우리 박성환 선생님도 처음에 제가 유전자 얘기했을 때 이거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 이런 질문도 저한테 하셨잖아요. 아무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2개월 만에 제주도 프로모션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제주도도 갔었고요. 강재성 사장님이 이때만 해도 굉장히 표정이 밝으셨잖아요. 근데 요즘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셨는데 뭐 그거는
지나가는 과도기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진행한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서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너무 재미있든지 이런 거죠. 부산에 요즘에 남현수 사장님께서 센터에 가면은 많은 분들이 계신데 어머 나는 돈은 안 돼도 그 부산 남현수 사장님 센터 가면은 그분이 너무 인상이 좋으시잖아. 너무 보고 싶어서 그날이 너무 기대된다고. 이렇게 되든지 안 그러면 진짜 꼴만 돼.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지만 돈은 벌든지 둘 중에 하나 돼야 되죠. 근데 이때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재밌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서 접근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괌도 갔었고요. 그 다음 달에 프로모션 계속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 또 마카오 프로모션이 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커밍아웃 좀 하자면 저는 여행 가고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외국 가면은 그 나라에 있는 음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체험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호텔도 좋은 데 잡아주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걸 좀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마카오 프로모션 보니까 음식 디테일한 메뉴를 봤더니 제가 평상시에 먹는 거더라고. 뭐 캐비어, 뭐 랍스타, 뭐 푸아그라 이런 거.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연 이 많은 분들 중에 지금 현재 몇 분이나 남아 계실까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요, 뭔가 될지가 알았어요. 크게 모멘텀 일어날지를 알았고 유전자로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판을 뒤집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때만 해도 뭔가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고 실제로 저희 사무실이 여러분 혹시 오로라 빌딩 와보셨나요? 네, 그 전에 있었던 사무실인데요. 태백 센터 있잖아요. 그 태백 센터 정도의 태백 센터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장소인데 전체 사무실이 태백 센터 정도의 강의장 크기였고요. 네, 그리고 에포트 할 수 있는 장소도 없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있었던 첫 사무실이에요. 사업이 되기가 힘들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전화 한 통화가 와요. 너무나 힘들었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여기서 너무 힘들고 계속 사업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시다라면 무조건 하시면 돼요. 저도 여러분들보다 더 힘들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라클. 통영에서 전화가 옵니다. 나 어떤 회사의 대표인데 비전을 받고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 회사의 모든 파트너들을 가입을 시킬 테니까 당신 회사에서 가장 설명을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내려오라고 이 전화를 받아요. 황영수 대표님께 전화를 했겠죠. 대표님이 무조건 같이 가자고. 대표님이랑 통영을 차를 몰고서 가는데요. 회원가입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직 전부가 들어오니까 강재석 사장님까지 내려갑니다. 한 5시간 정도 통영을 내려가면서요, 정말 가슴이 너무 뛰었고 정말 이제 뭔가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았고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통영에 저희가 처음 갔을 때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어메이징했고 판타스틱하고 기적 같은 일이 통영에서 벌어집니다. 네, 이게 전부예요. 회원 가입하러 갔는데 황당해서 회원 보여줘. 정확하게 이날 한 분 회원 가입하셨고요. 그분은 27,500원짜리 콜라겐 한 박스를 구입을 하셨어요. 제가 이런 포지션이나 자세를 안 취하잖아요. 얼마나 황당하면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여러분 혹시 힘드시다고요? 네, 전혀 안 힘드시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그분이 전달이 잘못돼서 그런 거고요. 사실은 통영에서 리더들만 만나는 거였고 그 다음날 창원에서 모든 분들이 모임을 했었던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창원에 신용철 박사님까지 모시고 가야 되는 스케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때마침 신 박사님께서는 중국에 가 계셨고 그러면 급하게 김영수 대표님, 그때는 대표님이 아니었죠. 부사장님이었잖아요. 아미코젠에. 그럼 김영수 대표님한테 급하게 호출을 해서 창원을 가게 됩니다. 근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전부고요. 나는 왜 와 있지 여기? 항상 이제 황당할 때 나오시는 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를 거쳤고 여기 박수현 선생님도 계시죠. 요 분들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전국을 다니면서 한 분도 만나고
자고 나서 다음날 또 한 번 만나고, 필리핀에 글로벌 비즈니스 한다고 비행기를 4시간 반 타고 가서 차로 6시간을 가서 미팅을 하려고 했더니 그분 표정이 여기 왜 왔어요? 이런 표정이었고, 뭐 중국도 갔어. 근데 뭔가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작전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요. 자, 부산부터는 저희가 전국을 다니면서 작전을 바꾸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우리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해야 되고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산은요, 많이 모이세요. 많이 모이셨죠? 그나마 많이 모이셨잖아요. 근데 뒷모습만 봐도 연령대가 대충 짐작이 되시죠? 제가 써 있는 거잖아요. 네, 뒷모습만 봐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게 됐냐면, 식권을 드렸어요. 거기 센터에 오면, 연산동 오면 식권 드릴 테니까, 제가 그런 분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닌데, 이날 그 부산에 그 역에 가면은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부산역이 아주 한산했다. 그리고 저희가 내려가는 날은 부산역에서 계시는 분들이 많이 안 보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업을 결정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아무도 저희가 열심히 뭔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액션은 계속 벌어지면 되는 겁니다. 꼭 좋은 액션만 있어야지 좋은 건 아니거든요. 또 전주를 가죠. 전주도 마찬가지 많은 분들이 모이십니다. 뭐 연령대는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대충 짐작이 가죠. 황 대표님은 여전히 여기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계셨고요. 정말 전국을 다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글로벌을 펼치려고 노력을 했고, 하루도 아미코젠에 대한 비전을 저희가 부정을 하거나 안 가졌던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드디어 2016년 7월 7일 날 그랜드 오프닝을 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그랜드 오프닝 하기 며칠 전에 유전자 검사가 대한민국에서 비의료회의가 된다라고 발표가 됐었고요. 이날 오디토리움이라고 하는 엑스포에서 코엑스에서 저희가 행사했었거든요. 아미코젠 퍼스픽 1주년 그랜드 오프닝, 이때 아미코젠 퍼스픽이라는 이름이 탄생이 된 거죠. 그전에는 그 이름이 아니었고요. 그러면 7월 달까지 한 7개월 정도를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날 많은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날 신용수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축사해 주셨고, 김영수 대표님이 취임하신 거예요. 아미코젠 부사장에서 아미코젠 퍼스픽의 대표이사가 되신 거고요. 황 대표님께서 이날 또 비전 제시해주셨고, 제가 또 플랫폼 비즈니스, 앞으로 펼쳐질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날 제가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가시화가 돼서 아마 올해 안에 여러분들이 플랫폼 비즈니스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실은 눈물 잘 안 흘리는데 그만큼 고생한 파트너분들에게 너무나 기다려주고 믿음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날 같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는데, 핵심은 여기서 몇 분이나 나와 계실까요가 제가 마지막까지 드려보는 질문이에요.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제가 라마다 호텔 빌려서 또 이런 세미나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저희들에게 약속한 크루즈도 가게 되고, 혹시 여러분들 안 믿으실까 말씀드리는데, 정말 중국의 아미코젠 바이오팜 항생제 공장이 있냐, 진짜 갔던 거냐, 이런 얘기 많이 하셔서 처음으로 공개해 드리는데요. 갔었어요. 아미코젠 차이나 이렇게 보이시죠? 이 한윤수 대표님, 저도 그날 가가지고 아미코젠 차이나 바이오팜이라고 하는 회사 갔었는데 정말 굉장합니다. 규모도 굉장하고 많은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시각화가 됐기 때문에 아미코젠의 비전을 크게 본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모든 것들이 완성된 상태에서 이걸 보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저희 나름대로 팀 세미나도 만들어보고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7월 17일 날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가장 먼저 오신 분이 아마 저를 2017년 12월 달에 만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안 오셨을 때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그런 본사에서 이렇게 세미나도 열어보고, 근데 뭔가가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뭔가가 크게 매출이 일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들이 가시화가 안 되고 시각화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이다, 이거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심지어는 네트워크,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바닥에서 아미코젠 퍼스픽 그러면 사기꾼들이 있는 회사고 말도 안 되는 유전자를 가지고 사람을 꼬드기는 회사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저는 유전자 검사를 가지고 맞춤형 한다라고 얘기했다가 경찰서를 과대 광고로, 근데 참고로 여러분 과대 광고 안 계시면 하셔도 됩니다.
경찰서 가면은요 막 크게 벌금 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중상만 받고 나오시면 되니까 혈압 이런 거 괜찮습니다. 제가 198번 가봐서 잘 아니까 홍보 많이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2017년 10월 달에 유전자 검사하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오늘 처음으로 커밍아웃 하자면 마음먹은 것처럼 안 되고 실제로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느끼게 됐을 때 너무나 힘들었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혹시 여기 나 혼자 왔다라고 하신다면 그 상황이 사실이고요. 앞으로 내가 몇 명의 파트너랑 올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 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그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보다는 믿음에 집중하셔야 되고 끊임없이 저는 믿음에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저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12월 달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기적적으로 어떤 분들을 만나게 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장소에서 만났거든요. 그 프랜차이즈를 제가 얘기를 해도 될지 광고는 아니고요. 투달이라는 곳에서 제가 5분, 6분 정도 되는 어떤 리더분들을 만나 그 날 낮에 제가 박성환 사장님이 누군가를 만나달라고 해서 손연아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손연아 사장님을 개인적으로 미팅을 하는데 저를 보시고 첫 마디가 있지도 않아요. 겨울이었는데 제가 코트를 입고 들어갔는데 딱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위아래로 보시더니 기분 나쁘게 보신 건 아니고요. 왜 이렇게 꾸미고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중간에 제가 막 설명을 하는데 손연아 사장님이 결정할 거라는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던 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맞춤형 막 얘기했더니 이거 진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진짜라고 했더니 그리고 제가 손연아 사장님이 몸담고 계셨던 회사에 디스는 아니고 좀 차이점을 말씀드렸더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실 때 이분 결정하겠구나 느꼈습니다. 본인은 S로 시작하는 회사에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전 화장품 옷 입고 써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결정하겠구나. 무조건 결정하겠구나. 그래 이거 됐다.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전화가 오셨어요. 저녁에 누굴 만나달라고. 그리고 그날 손연아 사장님이 가장 물론 모든 분들 아끼시겠지만 가장 성공을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은 분들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그분들 만났는데요. 저를 만난 첫날 저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아마 사진 찍으신 것 같아요. 그날 저를 만났던 복장이나 모습들이 그게 저랑 첫 만남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쵸? 요날 세종에서 오셨고 그 위에 계셨고 막 전지현 사장님, 이춘희 사장님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막 저기서 오셨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날 이런 얘기를 제가 막 했었고요. 이분들로 인해서 뭔가 기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근데 재밌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금 여기서 리더 사장님들이 계셨고 다이아몬드 이상 핀을 갖고 계시고 물론 한 분은 다이아몬드 이상 핀이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도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아마 조금 더 높은 핀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조금은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견디려는 그런 일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물론 방법은 잘못된 건 없어요.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들 성공자로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018년도 2월 달에 전체 세미나가 이루어졌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기로 마음을 합쳐주셨고요. 그리고 브랜드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또 만들었고요. 근데 이 세미나를 하면서 그룹 간의 색깔이라든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어떤 지침이 필요할 것 같았고 가장 멋있고 그리고 젊고 프레시한 색깔 그리고 가장 큰 모멘텀을 갖고 있는 미라클 팀이 뭔가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저도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재밌는 일들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 참석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 뭐냐면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이 혹시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이런 생각으로 사업을 진행하신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성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서울에서 온 거잖아요. 여러분들 만나뵈러. 그래서 부탁 하나만 드릴 건데 옆에 계신 분 손을 좀 잡아주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동영상을 같이 보시고 그리고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손은 놓으셔도 되고요. 이래도 크라운 앰버서더는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여러분들이 앞에 계신 분들이 리더라고 하는 호칭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모두가 리더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중요한 게 성공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혹시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인지 알고 계세요? 본인이? 네. 여러분들 예전에 엎드려 있다가요 뒤집어 누우면 우와 진짜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냐고 관심 가졌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리더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리더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따르죠, 그렇죠? 리더라면 책임을 가지셔야 되는데 리더라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누구처럼 아까 손연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처럼 그렇게 똑같이 복제하시면 됩니다. 누구처럼? 성환처럼, 현아처럼, 그리고 성주처럼, 그리고 다른 처럼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이분들처럼 하시면 되고 따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손 잡아주시고 제가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동영상을 보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 겁니다. 괜찮으시죠? 동영상이 준비가 안 되나요? 여기에 준비된 것 같아요. 좀 다른 경기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더 믿는 경기, 앞서가는 이보다 뒤따르는 이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기. 이들은 시각장애 스키 선수와 가이드 러너입니다. 왼쪽 눈은 완전 실명을 하고 오른쪽 눈 시력은 정상인이 보는 거에 한 10분의 1? 5살 때부터 엄마가 스키장에 데려가서 스키를 태우셨어요. 균형 감각 길러주려고. 만날 때마다 뭔가 나랑 잘 맞겠구나. 저는 그래서 혼자 뛰는 것보다는 좋아요. 둘이 하고 있어서. 선수와 가이드는 잠을 잘 때 선수가 왼쪽으로 돌아누우면 가이드도 자동으로 왼쪽으로 돌아누우고. 경기를 할 때 의심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리로만 따라가야 되니까 믿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키 탈 때는 100% 믿습니다. 매달 같이 와다녀요.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니까 같이 가는 건 당연한 거죠. 같이 이렇게 만난 게 인연이라고 얘기했었잖아. 나는 선수 생활 끝나도 언니랑 계속 같이 만나면서 계속 이렇게 좋은 사이로 오고 싶어. 항상 나랑 스키 같이 타줘서 고맙고 우리 진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꼭 내자. 고마워.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인연 같진 않으시죠, 그렇죠? 이 인연이라는 게 굉장히 신기한 건데요. 지금 이 장소에 이 대한민국만 해도 6천만, 전 세계적으로 60억의 인구가 산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누군가랑 손을 잡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인연입니다. 가족 맞으시죠? 네. 가족은 귀 하나 없고 다리 하나 없고 팔 하나 없다고 절대 버리고 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믿는 만큼 될 건데 제가 확인하고 장담하고 그리고 저도 역할을 할 건데요. 지금 미라클 그룹의 세미나 인원이 저는 올해 안에 무조건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 세미나장에 앉아 계실 건지 무대에 서 계실 건지만 결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될 겁니다. 제가 미라클 그룹에 너무나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섭섭한 게 한 가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루어져라 미라클, 이거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루어졌다 미라클. 네. 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미라클이라고 큰 소리로 한번 외쳐주시면서 저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